계산원을 해고했다. 그리고 뉴코아 지하의 킴스클럽 계산 업무를 외주화했다.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과정에 이른바 연계월 계약서 파문이 일었다. 수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이 남은 비정규직들에 대해 회사가 임의로 계약 기간을 줄여 재계약을 맺었다. 거기엔 초단기 계약도 포함돼 있었다. 말 그대로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분들을 불러서 한 곳에 모아놓고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라고 이렇게 단기간 하루짜리 계약서도 있고요.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고용의 유연성은 아주 극대화했군요. 이건 한 달짜리 계약이네요. 하루짜리도 있습니다. 하루짜리도 있고. 하루짜리요? 예. 10일에서 10일 여기 하루 계약. 5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인하라고 하면 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분들이 힘이 없으니까. 아, 이 경우는 하루짜리라는 거 알고 사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도 사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랜드 사측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계약서 파문에 대해 해명했다. 외주화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생기는 불가피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다는 것이다. 개인들한테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5월 말일 당신이 끝났지만은 6월 5일 날 우리가 외주화를 하기 때문에 그 6월 1, 2, 3, 4는 사람 필요하다. 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본인이 오케이 하면은 이제 근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4일간 계약을 한 거죠. 이분도 지금 그런데 노조는 그 과정에서 회사가 계약 서류를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이게 보시면 여기 12월 달로 돼 있죠. 여기 안에. 아, 2007년 12월 25일. 25일로 돼 있죠. 근데 이거를 5월 24일로 임의대로 고쳐놓은 거예요. 다 10개월로 계약했던.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반면 사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계약과 관련한 건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예, 계약과 관련되어서 사인하는지도 모르고 사인한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거는 뭐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외주와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특별 근로감독까지 이제 시행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서 관련돼서는 뭐 충분히 노동부도 이해를 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월 계약서와 계약서 변조에 대해 노동부가 이해했다는 뉴코아 사측의 말은 사실일까? 특별 점검은 했죠. 근데 그 특별 점검이라는 게 이제 다양한 것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계약 기간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의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근데 지금 그러나 지난 6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현재 노동부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그 누코아 주식회사의 본사와 그 8개 점포에서 공계약 근로계약에 근접된 그런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아예 사용자 측이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인적 사항만 본인이 쓰고 나머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다 작성한 겁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 백지는 이번에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회사가 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걸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노동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은 사용자 측은 전혀 인정도 안 하고 있고 그걸 의식도 안 한다는 겁니다. 조사 이후에 버젓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하겠고요. 더 나가서 저희들은 지금 만일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그런 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도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일에 그 계약서를 고친 부분이 나타나면은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발분석을 하겠습니다. 노동부 장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측의 계약서 변조 사실을 확인하고도 노동부는 단지 시정 조치만 내렸을 뿐이었다. 노동조합에서는 좀 강력하게 좀 항의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일단 연계월 근로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백지 계약을 위임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인한 노동자가 잘못 아니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해서 정말 노동부가 참 이게 누구를 위한 노동부인지
좀 의심케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7월 18일 노동부 장관은 공권력 투입을 직접 언급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이제 언제까지나 이렇게 민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돼서 교섭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우선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그 정거 농성은 풀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7월 20일 노동부 장관의 경고는 현실이 됐다. 이랜드 노조가 점거 농성 중이던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어 강남점에 7천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됐다. 이날 노동자 167명이 연행되면서 불법 매장 점거는 해소됐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랜드 사태는 일단락되지 않았다. 생존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공장장을 해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존권의 문제가 해결돼야 진짜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희들은 다시 월드컵점에 다시 들어올 겁니다. 다른 매장에 또 다시 들어갈 겁니다. 노동자들의 매장 점거와 사측의 계약서 변조라는 불법의 무게는 노동부에겐 얼마나 달랐던 것일까? 이랜드 사태에서 노동부가 서 있어야 했던 자리는 어디였을까? 강중 PD, 오늘 새벽 뉴코어 강남 매장에 다시 공권력이 투입이 됐죠? 네, 지난 일요일 새벽에 이랜드 노조원들이 뉴코어 강남 매장을 다시 점거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벽 5시 4,600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이 됐고 연행자 숫자가 197명에 달할 정도로 이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이랜드 노조는 더 큰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또 다른 매장에 대한 재점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또 이제 다른 매장을 재점거하면 공권력이 또 투입이 될 테고, 그러면 또 쫓겨났다가 다시 또 점거할 테고, 말하자면 이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셈인데 보고 있는 국민들은 참 답답한 심정이에요. 근데 이런 그 사태가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비롯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한간에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확산법이라는 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뉴코어 노동자 350명의 해고도 비정규직 보호법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850만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저희 어머니도 비정규직이고요. 저희 외가 쪽으로 본다면은 처제들도 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지금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비정규직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다들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안이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아니면 사회적 양극화가 절대 해소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7월 1일 발효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과연 비정규직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냐는 논란이 거세다. 뉴코어는 외주화를 통해 용역제를 도입하면서 비정규직 350명을 해고했다. 사측은 6월 기업들에 잇따른 외주화 문제를 다룬 한 방송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이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이라고 했다.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 시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담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어쨌든 7월 1일부터는 그런 법을 또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차별 시정이란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시정을 요구하고 차별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시정 명령을 따라야 한다.